는 품사적 변별이 쉽지 않은 오를 살펴봅니다. 오는 통사적으로 여러 위치에서 그만의 역할 기능을 보여주는데 이 어휘에 대한 우리말 번역어 모두를 먼저 떠올리며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말 모두와 올의 그것이 똑같지 않음을 보면서 여기서는 올이 사용된 몇몇 구문들을 살펴가며 적절한 우리말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영어 구문 안에서 어휘 올에 대한 품사 구분은 다양합니다. 표현된 올의 쓰임들을 보면 형용사, 부사, 대명사 등등의 품사적 기능으로 서로 다른 통사적 위치에 작용하고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문 1에서는 올이 테이크의 목적어인 대명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문 2에서는 테이크의 목적어가 대명사 it가 되는데 이어진 올 역시 대명사일까요? 예문 1을 예문 1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볼 때 it가 df를 지칭한 것이면 올은 it의 수량 정도를 보충 서술한 형용사 혹은 부사쯤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문 3에서 올의 품사는 무엇이며 예문 4에서의 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문 3의 우리말 매우는 올에 대한 해석입니다. kindness가 명사형 어휘이고 올이 그것을 수식하는 것으로 본다면 형용사로의 기능을 한 셈인데 여기에 올의 매우라는 우리말 적용은 형용사가 적절한 것일까요? 예문 4의 올은 이주동사의 보어로 기능하며 우리말 전적으로 라고 해석되었는데 예문 3과 4의 경우는 시이스 올까지만 들으면 두 구문의 올은 똑같은 의미로 인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진 어구 때문에 올의 품사적 기능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올이 쓰인 구문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심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역할 기능을 살펴보고 이 올을 만족시키는 개연성 있는 작용 개념을 소유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1 표현에서의 두는 본동사인가요, 조동사인가요? 두를 조동사로 보면 고는 본동사이어야 하는데 우리말 해석대로 분석하면 이 구문 형태는 올을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삽입한 부사쯤으로 간주해야 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그럴지라도 분석을 위해 삽입된 부사로 이해해보면 의미가 본문 해석과는 조금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삽입부사로 본 올의 유무에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올이 없는 예문 1은 우리는 가지 않는다 라는 의미의 부정형 구문이 되지만 동사고 앞에 올을 삽입시켜 부사로 발어한 것이면 예문 2의 경우는 우리는 모두 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어 표현 의도가 일부가 간다인 본문과는 다른 표현이 되고 맙니다. 제시된 펼침 3과 4 같은 심층적 발화 메커니즘에 따른 구문 분석에서 보듯이 본문 1에서의 낫은 이어지는 어휘를 부정하므로 두를 본동사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 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이가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하는 심층 사역에 따라 그 자신은 그렇게 하게 된 수동적 상황에 처해지며 그렇게 처한 상황은 이트에 의해 유추된 상황으로 지정되고 낫 올의 부가로 1차적 구체화가 드러납니다. 이 상황은 다시 이트로 지정되어 고라는 동작 형태로 2차적인 구체화가 더해진 것이라고 보면 본문에서의 올은 부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동사고의 의미상의 주어로 선택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에서의 올은 본문 1과 비교할 때 쓰여진 통사적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올은 삽입된 부사이거나 이를 다시 강조하는 동격명사일 것입니다. 영어에서의 동격명사 나열은 콤마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콤마의 사용이 없는 이 어휘 나열에서 올을 동격명사로 보면 앞에 어휘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보아야만 하므로 부사라는 용어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 구문에서 올의 품사를 위의 동격으로 보면 위는 곧 올이 되는 것이므로 예문 1과 2처럼 각각 주어로 사용되면서 주격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올을 동격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보면 본문에서의 올은 대명사로 작용해야 하므로 부사로의 기능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부사라는 문법적 용어 정의는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문에서는 의미상 이를 대신하고 있어서 부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올을 발화한 화자의 선택 의도가 동격명사의 삽입으로 어떤 의미 강조를 드러내려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어휘 개념상으로 이와 올은 같지 않아서 동격 명사가 아닌 다른 의미가 드러나야 합니다. that은 있었음이 전제된 상황 단정을 해주는 기능어로 구문에 작용합니다. 이 본문 3에서도 that은 있었던 어떤 상황을 단정해 지칭한 주어이고 그 보어로 올을 선택해서 그렇게 지칭된 어떤 상황의 보충서술이 되게 했습니다. 해석된 우리말 의미에 따르면 올은 있었던 것은 남김없이 다루어졌다는 의미 표현을 해준 것이므로 that으로 지칭한 상황이나 대상은 이미 있었거나 있는 것이 되며 올에 의한 구체화 서술은 남김없이 이러함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올을 우리말 모두 다 혹은 있는 대로 다라고 바꾸어도 그 의미가 전해집니다. 예문 1과 2는 그 개념이 잘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올에 의해 지칭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예문 1의 해석을 보더라도 우리말 만사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만사라는 해석된 우리말 의미에서 보면 올은 복수적 성황으로의 역할 기능을 해보임이 분명한데도 예문 1에 사용된 동사를 보면 단수형 이스입니다. 또 예문 2에서의 돈뿐이라는 해석 역시도 사용된 단수형 이스 때문에 돈 하나에만 국한시키는 단수적 의미가 되었겠지만 올의 복수적 성향 그대로의 의미 지정을 수용하면 주어 I가 원하는 것은 다수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복수의 것들 하나하나 모두가 돈만을 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말 뿐에 해당하는 의미로 하나화되어 묶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을 만족시키는 올의 역할 기능을 이런 것 저런 것 모두를 하나로 묶어 지칭해주는 통칭어로 받아들이면 객체로의 대상들을 통합상태의 대상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문 3의 의미에서도 올이 가진 단 복수 성향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올 안에 미지수로 설정되어 담기고 이어지는 동사에 의해서 그 대상의 수, 즉 가능성의 수가 규정되어 전해집니다. 그리고 is로는 단수 상태만 드러낼 수 있으므로 to 전치사의 시도성, 즉 그래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를 반영하면 보어로 쓰인 to의 is은 올에 담긴 시도 가능성들 가운데 유일한 시도행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올의 통칭적 성향으로 보고 다음 구문에서 타당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4는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동사가 이주로 쓰인 구문입니다. 예문 1 표현에서 보어부의 올을 빼면 this로 지칭된 대상의 어떠함은 올의 통칭화가 없게 되므로 유어스는 단수가 되어 본문 표현의 의도와는 다른 구문이 됩니다. 이것은 본문 4에서의 올이 유어스라는 복수의 것들을 묶어 하나처럼 통칭화했다는 반증입니다. 또 예문 2를 보면 올이 복수의 대상들 앞에서 직접 묶지 않았지만 유어스가 is 동사의 보어로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서는 this 때문에 is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핵심 주어 올의 동사로 is가 선택된 것이고 of this는 올의 보충어구이므로 of this를 빼도 구문은 성립됩니다. 따라서 is 이하의 유어스가 단수화된 소유물로 인지되기 때문에 유어스 자체로는 수의 어떠함을 알 수 없고 유어스가 단수인지 다수인지는 올의 통칭화 유무에서 유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 live는 자동사이므로 심층에서의 동작 사역이 주어 자신에게 행해집니다. 따라서 본문 5에서는 올이 동사 live의 목적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주어 자신의 수동적 처해짐의 상태서술을 위해 쓰인 어휘입니다. 펼침 1에서 A의 it는 is lived라는 상태 지정 후
그게 다임을 올로 구체화 서술했고 다음 B의 it는 올로 통칭된 구체화 상황을 다시 지정해 언론으로 추가적 보충 서술을 한 것입니다. 심층 개념적으로 해석해보면 올 언론은 통틀어 혼자 정도가 되는데 이 의미는 올이 언론으로 의미가 보충된 이후의 것일 때 비로소 통칭화가 완성됨을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올의 통칭적 역할 기능에 따른 작용 개념으로 여겨지는 있는 대로다 만으로는 이스리브드의 수동 상황을 온전히 보충 서술해주지 못하므로 언론으로 다시 부가 서술되어야만 온전한 통칭이 표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의 역할 기능에 따른 작용 개념에는 추가적 부가 서술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예문 2, 3, 4에서 잘 적용되는 것으로부터 개연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문 2에서는 시가 입게 된 여러 가지 옷들을 올로 통칭하고 나서 이렇게 되어짐을 in 화이트로 보충 부가한 표현이고 예문 4와 5 역시도 같은 구조의 구문입니다. 영어 구문에서는 all 플러스 the 플러스 대상어구의 형태로 쓰인 구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그대로의 수식이 영어 수식에서도 발생한다면 all이 the 플러스 대상어구를 모든 이라는 의미로 관용의 수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영어에서는 all이 the 플러스 대상어구를 상대로 수식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the는 이른바 정관사로서 대상을 독자적인 그런 유형이 되게 하는 관용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the 플러스 대상어구는 독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the의 역할 기능은 그만의 특정 대상이 되게 해서 대화에 선정해주는 것이므로 이것에 따르면 the 앞에 또 다른 수식의 관용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수식이 가능하면 그것은 이미 수식된 내용만큼의 또 다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the의 수식 의도에 따른 특정화에 의한 독자성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상 수식이 필요하다면 더 아래로 들어와야 하므로 본문 6에서처럼 더 앞에 쓰여 있는 all은 더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all을 빼고 살펴보겠습니다. 예문사 표현에서 초대에 응한 사람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오고 있는 사람들이 주어 I가 초대한 사람임은 알 수 있어도 그 숫자적 범위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 6에서 모두라는 의미는 all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휘 all의 사용은 초대한 사람들 전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all의 작용 개념으로 도출한 바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되어짐을 적용해보면 초대한 사람들은 빠짐없이 다 오고 있다고 보는 통칭선언이라고 할 만합니다. 통칭선언으로 수용을 하면 all에 의해 통칭된 구성원은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므로 all과 the people I invited의 관계는 예시 5와 6처럼 이해되어야 합니다. all은 the people I invited에 대한 통칭화이고 the people I invited는 all에 대한 구체화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라면 all은 뒤따라 이어지는 대상을 관용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7에서도 그랬어야만 하는데 우리말 해석과 우리 언어적 수식 관계인 말들 모두에 따르면 all이 호올시스를 관용의 수식을 한 것이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all이 호올시스와 수식 결합되어 주어로 작용하고 있다면 바스로 종속되는 후속 구절 역시도 all이 애니멀스를 수식하면서 같은 주격으로 작용하여 분석 1과 같은 구문 구조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법서에 따르면 바스로 접속되는 구문에서 밭을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양쪽의 대립 범위는 같아야 한다고 하는데 분석 1의 구조에서 보면 형태적으로 비대립의 어휘나열 구문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자면 앞절에는 없으나 후속절에는 있는 나스 존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not 부정어가 단순한 상황절, 즉 하나의 상황으로 설정만 해서 도입하는 무지정 보문소 구문일 때 not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문법 현상을 수용하고 보면 not 존재를 해명할 수 없습니다. 예시 2는 des 역할 기능에 의해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로 표현되는 상황을 단정한 것이고 그 상황절 앞에서 부정 기능을 하는 not에 의해서는
그 단정 사실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3에서는 노스펙의 역할 기능에 따르면 지구가 둥글다는 일반적 사실을 구문에 도입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황으로 설정된 내용인데 그와 같은 일반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상황을 설정 표현하는 화자의 의도에서 보면 모순이 됩니다. 그런 부정 상황이 필요하다면 예문 4에서처럼 미리 부정의 상황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오를 분리시켜 오와 같은 구조로 심층에서 복원되어야 합니다. 심층적 발화 구조에서 보면 이트로 유추되는 상황을 not all 이하 구절로 구체화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상황 부가부에서의 구체화 요소인 all과 all 이하의 구절에 작용하는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all은 all 이하의 구절 모두를 통칭화하는 보문소이고 all 이하의 구절은 all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같은 관계를 수용하고 본문을 보면 후속절의 not이 all animals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일반 사실이 부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ll이 가지는 품사적 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all은 기능적으로는 복수의 것을 통칭했고 통칭된 그것의 요소들이 있거나 전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all의 역할은 주어에 대한 보어이거나 하나의 구문 앞에서 그 문장의 성격을 선언하는 보문소처럼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받아들여서 일관되게 적용시키려면 본문 8에서의 all 또한 품사적 성향이 보어로 작용하고 있음을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말 해석 어휘대로라면 히스가 all을 소유 수식한 것이 되어 명사처럼 인식하게도 만들지만 히스는 소유격만이 아니라 소유 대명사로도 쓰이므로 제시된 구문들의 형태로 비교되어야 합니다. 비교 제시된 예문 1과 3은 비문 여부를 떠나서 예문 2와 4의 구문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 예문들에서도 all은 예문 5의 분석에서처럼 상황부가부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화자는 주어 he가 잃어버린 대상 범위를 있는 대로 다라고 밝히고자 한 것이므로 all은 히스가 처한 상태의 어떠함을 구체화해 주려는 보어입니다. 본문 9에서의 all은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복수로 표현되었는데 all이 단수 혹은 복수로 선택을 적용받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문 1과 같은 형태의 표현으로 바꾸어 도입해 보겠습니다. 예문 1 표현에서 all이 부사로 삽입되었다면 동사가 어인 구문이므로 주어에 대한 보어로서의 격은 형용사 해피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석해본 대로 all이 있는 대로다 라는 의미로 통칭해서 대상화되어 있음을 수용하면 주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오형식의 부여 구문의 틀에서 분석해도 될 것입니다. 심층적 구문 구조로 나열해본 3의 상황부가부 요소인 it는 앞에 심층적 수동 상태인 all와 being을 유추적으로 지정해서 다시 was happy로 부가서술한 것이므로 예문 4와 같은 관계가 성립됩니다. all 상태가 happy이므로 이 동등 관계를 정리하면 all were happy와 all was happy가 되며 이 관계는 예문 5와 6 같은 두 가지 구문으로 표충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9에서의 all은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복수로 표현되었는데 그렇다면 all이 단수 혹은 복수로 선택을 적용받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문 5와 6 구문은 all이 주어로 선택되면서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 통칭된 대상격 주어 all에 대해서 was와 were가 선택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두 표층 구문의 주어 all은 행위격 주어가 아니라 수동문의 주어처럼 대상격 주어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해석 기준은 뉘앙스를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예문 5와 6 두 구문 모두에서 all은 다수로 통칭했습니다. 그러나 all에 대한 문법적 분석에 따르면 예문 5에서는 all을 예문 6은 was를 선택한 것에 대한 해명 방법으로 all을 이루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all이 사람을 다루는 경우이면 all로 표현하고 동물을 다루는 경우 was로 표현한다고 보는 듯합니다. 사람은 각자를 독자적 인격체로 보기 때문이고 동물은 한 무리로 취급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람도 한 무리로 다루기도 하므로 문법적이지 못합니다.
두 표현이 주는 의미에 따르면 all은 대상격 주어로 작용했으므로 o happy나 was happy는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되어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구문은 o와 was에 의해서 all의 단수 복수가 드러나게 되는데 어는 유형 구성의 당시형이라서 특성상 서로가 있는 주어를 서술하고 was는 유형 분간의 당시형이라서 특성상 그만의 모습 주어를 서술하게 됩니다. all을 발화한 화자가 구성원 각각을 합으로 통칭했는지 혹은 구성원 모두가 보여주는 상태를 하나로 통칭했는지에 따라 인지되어질 것입니다. 역으로 화자가 선택한 동사들의 다름만을 보고도 all이 통칭하는 대상의 실체를 변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all에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되어짐이라는 개념에 이렇게 되어짐이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여기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all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all은 삽입어가 아니라 핵심어입니다. 둘째, all은 있는 대로 다 라는 범위를 정해 통칭을 합니다. 셋째, all에 의한 통칭은 그 구성 범위를 이렇게 되어짐으로 구체화합니다. 이제는 도출한 all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all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